자, 상승률이요. 지금 2006년부터 전고점까지 상승률이 600% 올랐습니다. 600% 올랐고요. 압구정동 현대 한번 보실래요? 타지 KCC 34평 실거주 문의드립니다. 힐스테이트 분양 시작하고 3위 아파트도 재건축 들어가면 좀 오를까요? 자, 일단 시간 관계상 답변 바로 드리면 실거주 괜찮고요. 아까 제가 왜냐면 요거 데이터로 봤을 때 사지 KCC 추천해드렸잖아요. 지금 괜찮은 아파트입니다. 투자로 타이밍이 좀 왔다 이래 볼 수 있어요. 단지 이제 같은 가격에 더 좋은 거와 좀 비교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이 아파트도 순위권에 들어갈 정도로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힐스테이트 분양 그 다음에 3위 아파트 재건축 들어가면 당연히 좀 더 오를 겁니다. 그 다음 차차님 질문입니다. 문연 괜찮겠죠? 라는 질문이 여기 앞에 있었습니다. 문연 괜찮겠죠? 자, 질문. 문연동 앞으로 말하는 거죠. 괜찮겠죠? 이제 김민석이 산업은행 이전 강력하게 반대했었는데 국무총리 된다 해서 망했다 싶어요. 김민석은 부산 싫어하고 여의도로만 오로지 목숨 거네요. 문연 걱정입니다. 저도 사실 이제 부산 시민으로서는 문연동에 이렇게 이제 산업은행이 들어와서 부산이 제일 단점이 뭐예요? 인구가 많이 줄었고 노인 인구가 많잖아요. 그 이유가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부산 이제 젊은 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로 경기도로 가까운 울산, 창원, 김해 이런 데 많이 빠졌죠. 그래서 부산도 빨리 좀 좋은 일자리가 들어오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래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는 일자리 요인 한 개 요인만으로 가격이 오르는 거는 아니거든요. 얼마나 양질의 일자리가 있느냐, 그리고 해당 주거지가 얼마나 양질의 주거지냐, 그 다음에 교통이 얼마나 좋느냐, 주거 환경은 또 얼마나 좋느냐, 그리고 가장 큰 거는 통화량입니다. 통화량. 유동성이 이제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려서 이 돈이 부산으로 얼만큼 들어오느냐, 부산 부동산 시장으로 얼만큼 들어오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문연동은 사실 이미 천지개벽이 예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부산이 좀 아파트 하는데 아파트 보급률만 보면요, 광주보다 낮아요. 광주광역시보다 부산이 아파트 보급률이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무조건 아파트 보급률이 많고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얼만큼 또 그 지역이 발전 가능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유동성이 얼만큼 풀리느냐, 이런 게 큰 영향을 미치는데, 저는 참고로 과거에 이제 연양 라인 해서 약 6,000세대 이상 대단지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 대연동 쪽에 DIL,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 해서 목골역 인근으로 해서 들어오고, 앞으로도 여기 이런데 들어오면서 거의 한 10,000세대 정도 되죠. 그래서 대연동 일대, 대연에서 우암동 일대와 연산동에서 양정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왔는데, 제2의 연양 라인이자 제2의 대연동이 되는 곳이 어디냐면요, 여기입니다. 문연동에서 범내 범일, 여기에 재개발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 좀 이렇게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요 지역은 문연 금융혁신도시라는 그래도 일자리 창출이 있고요. 그 다음 북항 재개발의 호재가 또 북쪽으로 이렇게 좀 넘어갑니다. 과거에는 북항 재개발이 원도심 활성화해서 여기 광복동 일대의 호재가 갈 것이었는데, 광복동 일대도 좋아질 거지만 이 호재가 지금 보면 문연동이라든지 서면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이 호재가 그 다음에 뭐 남구 쪽으로 이렇게 가도록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시베이파크선이 없어지고 부산항선으로 대체가 됐는데, 이런 노선이라든지 2040 도시계획을 보면 이런 흐름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문연동 일대는 이제 촉진이라는 하이엔드 아파트, 그 다음에 부산 시민공원, 그 다음에 부전 복합 한승센터, 이 호재와 함께 최대 상권, 서면 상권, 그 다음 전포동, 요게 이제 그 다음 문연동 이렇게 연결되고, 밑으로는 북항, 그 다음에 주거지로서는 남구가 계속 퍼지고 있죠. 남구가 이렇게 퍼지는 이 결집, 응집되는 곳이 문연동이기 때문에, 물론 산업은행이 들어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이게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요 라인들은 저는 향후 10년 내에 이제 가장 버라이어티하게 바뀔 곳이 문연, 범일, 범내 요쪽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쪽은 오히려 괜찮은데 오히려 여기보다 입지가 안 좋은 데가 좀 아쉽죠. 네. 자, 그다음 이제 이유성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응답. 자, 수영현대, 우동 대우마리나, 우동 사모 가든 중에서 몸테크 하려고 합니다. 10년 이상 바라보면 어디가 나을까요? 자, 이거는 일단 재건축이라는 거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일단 입지가 첫 번째는 입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대우마리나 이거 보세요. 재건축 아직 안 됐단 말이죠. 다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랐죠. 그거는 자, 대우마리나 우동. 자, 우동 대우마리나를 보면 자, 이 아파트들은 재건축이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대우마리나 1차 보면요. 자, 상승률이요. 지금 2006년부터 전고점까지 상승률이 600% 올랐습니다. 600% 올랐고요. 압구정동 현대 한번 보실래요? 압구정 현대가 상승 전까지 지금 이제 완전 고점을 찍어서 그런데 2006년부터 지금 신고가 찍고 있잖아요. 21년까지는 182% 올랐고 지금 전고점 찍어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 62억을 찍었는데 439% 올랐어요. 예, 근데 대우마리나는 600% 올랐습니다. 이제 최고가까지는 다시 우동 대우마리나. 예. 그 다음에 이제 빠졌잖아요, 다시. 그래서 빠져서 얼마냐? 이게 400%였죠. 빠져서 그래서 얼만데, 지금은 얼만데 해도 300%입니다. 빠져도 300%예요. 그 다음에 삼익비치가 대우마리나보다 재건축이 좀 더 가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평수를 동일을 시켜야 되는데 30평대로 동일을 시켜볼까? 30평대로 이래 보면 자 30평대로 보면 자 전고점까지 660%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빠져도 400. 예. 그래서 이게 재건축 가는 것도 있지만 입지가 좋으면 재건축이 안 되더라도 결국 가격이 많이 오르더라. 그래서 저는 이제 누군가는 이제 이 재건축은 이제 입지와 속도가 둘 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속도가 더 중요하다 하는데 저는 좀 입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속도가 안 나도 입지가 좋으면 기본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불경기가 와도 여전히 좀 강세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입지 플러스 속도단 말이에요. 결론은 뭐 이거는 견해가 있지만 입지 플러스 속도라는 거는 전문가들은 다 동의할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속도적 측면에서 저는 일단 10년을 바라보면 10년 정도 10년 이내 이래 바라보면 저는 사모가든이 좀 제일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우동 대우마리나. 자, 지금 9억 2천 수영현대가 봅시다. 수영현대가 7억 9천. 그 다음에 여기 그 사모가든이 9억 6천이네요. 예. 자, 그래서 저는 이제 10년 일단 10년 전후 이렇게 보면 요 순서가 될 것 같아요. 10년 전후를 이렇게 보면 그래도 입지와 속도를 다 가져갈 수 있는 대우마리나가 좀 괜찮아 보이고요. 만약에 이제 한 15년에서 20년 이래 보면 대우마리나가 입지가 좋고 이제 이게 재건축될 때 보면 이제 사모가든이 오히려 또 구축이 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순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10년 전후, 10년 이내 이래 봤을 때는 사모가든 대우마리나 수영현대 순이 될 것 같고 한 15년 이상 이렇게 보면 대우마리나 사모가든 수영현대 이 순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라디오님 질문입니다. 부산 대장 트럼프 월드 거래 활발히 되는 거 봐서 확실히 훈풍이 불기 시작한 것 같다. 부크TV 월 12,000원 멤버십에 오시면 직접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추천 아파트, 추천 토지, 추천 건물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은 부산, 서울, 경기도, 대구 이렇게 골고루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 한 달만 하고 끊으셔도 되니까 필요한 분은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저희 신규 강의 현장 답사 참여 가능하니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